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 혁명과 대전의 종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러시아 혁명인데요. 미국이 연합군에 합세한 바로 그 해에 러시아에서는 세계 판도를 바꿀 엄청난 혁명이 시작되었어요. 러시아의 인구는 대다수가 농민들이었는데요. 참으로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러시아 귀족들은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농민들은 늘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을 했고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로마노프 왕가 사람들은요, 대다수의 국민들과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니콜라이 2세와 그의 아내, 5명의 자녀들은요, 무척 호화로운 궁궐에서 최고의 음식만 먹고 살아갔어요. 니콜라이 2세는 개인 도서관을 2개나 갖고 있었는데요. 그의 책들은 손으로 만든 가죽천으로 표지를 쌓고 금과 은으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2명의 사서를 고용을 해서 그 책들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백성들에 비해서 로마노프 왕가는 너무나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는 그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어요. 그런데다가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그 수도승을 거의 끼고 살다시피 했거든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하나뿐인 아들인 알렉세이가 혈우병이라고 하는 그 유전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스푸틴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알렉세이의 병을 고쳐주는 그 비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늘 끼고 있었던 거예요. 라스푸틴은 수도승인데도 늘 술을 펑펑 퍼마시고 돈을 펑펑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스푸틴이 차르에게 주술을 걸어서 홀렸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3명의 귀족은요, 이 라스푸틴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독이 든 사탕과 포도주를 먹였는데 죽지 않았어요. 권총을 쏘는데요, 죽지 않았어요. 바다에 빠뜨렸는데 떠오르지 않아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이 니콜라이의 인기는요, 더욱더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니콜라이는 전쟁이 터지자마자 러시아 군대를 투입했는데요. 처음에 러시아군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은 니콜라이 대공이라고 하는 차르의 사촌이었어요. 첫 해에는요, 200만 명의 러시아 병사가 전사했어요. 게다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은 병사의 수도요, 몇백만 명이나 되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니콜라이 2세는요, 니콜라이 대공을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직접 군대를 진두지휘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실수였어요. 사실은 니콜라이 2세는요, 군대를 지휘하는 방법도 몰랐고 전략을 세울 줄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갔던 거예요. 러시아 전 지역에서는요, 하루가 다르게 식량이 바닥나버렸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빵을 다오, 차르는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르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여러 곳의 그 별장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별장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차르 대신에 임시정부가 러시아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 임시정부의 지도자는 알렉산드르 케렌스키라는 이름의 변호사였어요. 이 사람은요, 니콜라이 2세의 가족을 저 멀리 시베리아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분노한 사람들이 그의 별장으로 몰려가서 죽여버릴지도 몰랐기 때문이었죠. 케렌스키는요, 러시아를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고쳤어요. 그는 군대를요, 연합군과 새로운 전투를 시작하라는 그 명령을 내려보내서 더 많은 병사들이 분노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케렌스키와 그 임시정부는요, 그 분노한 그 병사들을 막을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다시 러시아를 장악할 때가 된 거예요. 새롭게 러시아를 장악한 그 정치 지도자들의 집단을 볼셰비키라고 불러요. 볼셰비키의 지도자들은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레닌은요, 러시아의 토지가 극소수의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 전체의 것이 되기를 바랬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은요, 레닌의 생각을 크게 환영했어요. 1917년 10월 24일 레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침내 행동을 개시했어요. 2,500명 이상의 분노한 농민과 노동자와 병사들은요, 러시아 정부 건물이 있는 샹트페테르부르크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겨울궁전으로 쏟아져 들어가서 정부의 사무실을 점령했어요. 케렌스키의 추종자들은 체포되고요. 케렌스키는 도망쳐버렸어요. 바로 10월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레닌과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게 되었어요.
볼셰비키 당을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당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성자의 이름을 딴 러시아의 여러 도시들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샹트페테르부르크는요, 성 베드로의 도시라는 뜻인데 페트로그라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레닌과 공산당 당원들은요, 즉시 독일과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니콜라이 가족이 러시아 땅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가난하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니콜라이 2세와 그의 일가를 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예카테린부르크시의 어느 저택에 가두고 엄중히 감시하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1918년 7월 16일에 그 모두를 총으로 쏘아 죽여버렸어요. 이제 로마노프 왕조는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두 번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전국의 모든 토지는 정부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나 공장도 모두가 국가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공산주의라고 해요. 공산주의는 힘을 가진 극소수의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러시아의 살림을 도맡아 확실히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발을 뺐어요. 그 무렵에 미국은 영국과 연합군 편에 가세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요, 처음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독일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유럽을 장악하게 되면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은 스스로 지도자를 뽑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윌슨은요, 이 세계가 민주주의를 하기 안전한 곳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한다고 선언했어요. 미국군은 전쟁에 뛰어든 지 넉 달 후에 동맹국가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투에서도 잇따라 승리했어요. 그래서 1918년 11월 11일에 독일은 마침내 항복을 선언했어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1000만 명의 병사가 죽은 이후였고요. 1000만 명의 민간인이 죽은 이후의 평화였어요.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는요, 형제나 남편이나 아버지를 잃지 않은 집이 거의 없었어요. 이때 영국과 미국에서는요,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었어요. 벌써 여러 해 전부터 투표권을 요구해 왔는데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간 뒤에 여자들이 남자들의 일을 거의 도맡아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 못지않게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도 투표권을 꼭 가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1918년에 영국은요, 선거법 개정법이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은요, 투표를 할 수가 있었고요. 1928년에는 21살 이상의 모든 여성도 투표권을 얻게 되었어요. 미국 의회는 1918년에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는 여성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의 모습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법률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